안녕하세요. 부자아빠가 된다. 네. 성공하는 삶이라는 챕터에서 이게 절반은 전가 절반이라고 이렇게 읽었었는데, 노라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본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수영 선수 국가대표도 되고 엄청 그 유명한 강연에서 강연도 하고 그렇게 되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 이제 포르투갈로 가게 돼가지고 있었던 일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포르투갈에서 아빠가 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성공은 하긴 했지만은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겼죠.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빠가 그 포르투갈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저기 노라의 다른 친구의 부모와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나서 실제 엄마하고는 이혼을 하고, 그런 사실이 포르투갈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걸 보면서 로라가 이게 지금 정말 맞는 삶인지 성공한 삶인지 아닌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누구를 위한 삶인지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마지막에는 이제 강연의 장에서 자기 친오빠하고 자기 강연을 하기 위해 무슨 장비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로라는 그냥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냥 이렇게 말을 건네는데, 그걸 준비해주는 세 사람이 로라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로라는 그냥 웃어 넘기면서 이 챕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돌이켜서 봐보니까 남는 거는 나는 성공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상황들이 생겼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저도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저도 다른 사람이 꼭 읽으라고 해서는 저도 아마 이렇게까지는 못 읽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뭔가를 느끼고 생각을 하니까 좀 힘들긴 해도, 많이 힘듭니다. 힘들긴 해도 다시 이게 책을 또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해이해지려고 했었는데, 다시 좀 마음을 가다듬고 또 많이 하려고 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노력해 보려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라는 포르투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급한 질문이 있었다. 엄마는요? 엄마는 일생일대의 사랑이 아니었나요? 아주 옛날에는 그랬지.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노라, 너도 어린이니까 알잖니? 노라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자신의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다시 클릭했다.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우크라이나 출신 남자 수영선수 에고르 방코 어머니 나디아 방코와 바람이 난 후에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했다. 그리고 이번 삶에서 엄마는 2011년에 돌아가셨다. 이게 다 노라 때문이다. 그녀가 베드퍼드 주차장에서 아빠에게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수영선수는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라는 다시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삶은 자신이 바라던 삶이 아님을 깨닫자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노라는 아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계속 읽었다. 그녀는 미국 출신의 다이빙 올림픽 메달리스트 스콧 리처즈와 3년간 사귀었고, 샌디에이고 라호이아에서 잠깐 함께 살기도 했으나 지금은 싱글이고 웨스턴 런던에 살았다. 끝까지 다 읽은 뒤에 로라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호텔에 수영장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이 삶에서 자신이 할 법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수영일이라 수영을 하다 보면 강연에서 할 말을 생각해 내도 도움이 될 것이다. 수영을 하니 기분이 좋았다. 강연에 대한 영감은 거의 떠오르지 않았지만 돌아가신 아빠와 이야기를 나눈 흥분은 가라앉았다. 수영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노라는 평형으로 미끄러지듯 수영장을 왕복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이렇게 기운이 넘치면서 물을 자유자재로 다루니 전지전능해진 기분이었다. 덕분에 잠시 아버지나
전혀 준비되지 않은 현설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있었다. 하지만 수영을 하면서 차츰 기분이 바뀌었다. 노라는 아빠를 얻고 엄마를 잃은 세월을 생각했고 그러자 점점 더 아빠에게 화가 나서 수영 속도가 한층 더 빨라졌다. 노라는 늘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는 이유가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안에서 분노가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 두었고 자식 특히 노라에게 분노를 발산했다. 수영은 노라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지금 있는 이 삶에서 노라는 아빠를 행복하게 하려고 수영을 계속했다. 반면 그녀만의 인간관계, 음악에 대한 사랑, 메달 획득과 관계없는 그녀만의 꿈, 그녀만의 삶은 희생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아빠는 나디아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엄마와 이혼했으며 여전히 그녀를 통명스럽게 대했다. 노라가 그렇게 희생했는데도 여신아 먹어라. 적어도 이 삶의 아빠를 향해 노라는 그저 그렇게 저주했다. 자유형으로 바뀌어서 수영하는 동안 노라는 깨달았다. 부모라면 자식을 무조건 사랑해야 하지만 그녀의 부모가 그런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은 노라 탓이 아니었다. 노라의 귀가 비대칭이라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그녀의 온갖 흠에만 집중한 것도 노라의 탓이 아니었다. 아니다.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갔다. 부모님의 결혼생활이 비교적 불안정했을 때 노라가 감히 어떻게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첫 번째 문제였다. 엄마는 우울증에 빠졌고 아빠는 위스키에 의지했다. 노라는 수영장을 30번 더 왕복했다. 마음이 차분해졌고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오로지 그녀와 물뿐이었다. 마침내 수영장에서 나와 다시 방으로 돌아와 유일하게 깨끗한 옷, 멋진 남색 바지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그러다 캐리어 가방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안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다. 가방 안에는 그녀의 자서전 한 권이 들어있었다. 영국 국가대표 단체 수영복을 입고 단호한 의지가 느껴지는 눈으로 정면을 빤히 바라보는 그녀의 사진이 표지에 실려 있었다. 노라는 책을 집어들었다. 작은 글씨로 어멘다 샌즈와 공동집필이라고 적혀 있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어멘다 샌즈는 다수의 스포츠계 유명 인사와 함께 일한 대필 작가라고 했다. 노라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로비로 내려갈 시간이었다. 로비에는 세 사람이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두 여자는 그녀가 모르는 얼굴이었고 한 여자는 너무 잘 아는 얼굴이었다. 양복을 입었고 이번 삶에서 수염을 기르지 않았지만 옆 가르마를 타니 사업가 같아 보였지만 노라의 오빠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검은 눈썹은 늘 그랬듯이 숱이 많았다. 네 안에 있는 이탈리아인은 피란다 라고 엄마는 오빠에게 말하고 했다. 오빠? 게다가 저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동생을 바라보는 오빠답게 푸근하고 환하고 순수한 미소였다. 잘 지냈니? 인사를 건넨 저는 노라가 평소보다 그를 오래 껴안고 깜짝 놀라며 약간 어색해했다. 호응이 끝나자 저는 함께 서 있던 두 사람을 노라에게 소개했다. 이쪽은 이번 강연회를 주관한 걸리버 리서치 프리야, 그리고 이쪽은 셀러브리티 스피커스의 로리. 안녕하세요 프리야. 안녕하세요. 로리 만나서 반가워요. 네, 강사로 모시게 돼서 정말 기뻐요. 미소를 지으며 프리야가 말했다. 우리가 꼭 초면인 것처럼 말하네요. 로리가 깔깔 웃으며 말했다. 로리는 얼른 실수를 무마했다. 우리가 초면이 아닌 건 당연히 알죠. 로리 그냥 농담이었어요. 제 유머 감각 아시잖아요. 당신에게 유머 감각이 있었나요? 놀리지 말아요, 로리. 자, 미리 가서 볼래? 조가 미소를 지으며 로라에게 말했다. 로라는 미소를 멈출 수 없었다. 여기 오빠가 있었다. 2년간 못 봤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서먹한 관계를 유지했던 오빠는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 정말로 그녀가 좋아하는 듯했다. 뭘? 강연장, 네가 강연한 곳. 다 준비됐어요. 프리아가 덧붙였다. 엄청나게 커요. 로리가 커피가 든 종이컵을 감싸며 말했다. 로라는 가서 보기로 했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푸른색 강연장으로 안내되었다. 널찍한 무대와 대략 1000개의 빈 의자가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이직원이 다가오더니 노라게 물었다. 어떤 걸로 하실래요? 라펠, 헤드셋, 핸드헬드? 네? 무대에서 어떤 마이크를 쓰시겠냐고요? 아, 헤드셋으로 주세요. 조가 노라 대신 대답했다. 네, 헤드셋으로요? 노라가 말했다. 카티프에서 그 악몽을 겪은 뒤로는 헤드셋이 좋을 것 같아서 조가 말했다. 물론이지, 그때 끔찍했어. 프리아는 노라에게 미소를 지으며 물어보았다. 멀티미디어 자료는 안 쓰시는 거 맞죠? 슬라이드나 뭐 그런 거요. 아, 저는
조와 로리가 약간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는 분명 그녀가 답을 알아야 하는 질문이었지만 로라는 답을 알지 못했다. 아니요, 로라는 그렇게 말하고 조 표정은 슬펐다. 그러니까 안 써요. 네, 멀티미디어 자료는 따로 없어요. 세 사람은 이상하는 듯이 로라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웃어 넘겨버렸다.